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매일 노동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투자입니까? 노동입니까? 매일 투자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화장실과 탕비실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부동산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미국 주식을 사고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하십니까? 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S&P, 나스닥 지수 ETF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이유, 즉 왜, why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 어떻게, 즉 how, 또는 더 구체적인 투자 대상인 what, 즉 무엇에 투자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누가 어떤 자산이 좋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어떤 자산이 오른다더라 와 같이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why에 대한 질문 없이 바로 어떤 걸 사야 하냐, 그래서 사요 마요 같은 질문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what에 집중한 투자는 그 다음 그 자산을 어떻게 배수해야 하는지, 매매 전략이나 투자 기간, 목표 가격 같은 방법, 즉 how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이 정립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what에서 시작해서 how로 올라가는 방식의 사고는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끝단의 지엽적인 내용들에만 집중한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거나 급변하는 상황, 더 쏠깃한 다른 투자 대상이나 방법이 귀에 들어오면 팔랑거리는 귀와 함께 그곳으로 나비처럼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다양한 how와 what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how와 what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난 왜 투자를 했는가? 난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즉 이 why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how와 what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가 바로 테드톡 강의 동영상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재생된 레전드 영상을 2009년에 남기며 등장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스타트 위드 Why를 저술한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입니다.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은 원의 코어에 Why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How, 마지막에 What이 위치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행동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서클의 가장자리에 있어 쉽게 떠오르고 당장 손에 잡히는 What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코어에 해당되는 Why, 즉 그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자신의 목적, 대의, 신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야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how와 what이 결정된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진행하려면 차분히 why, how, what의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던지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 비슷한 듯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 문장이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라는 타이틀과 명함이 없이는 단 하나도 스스로 만들거나 판매해 본 적이 없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월급에 의존된 상태니까 경제적 자립의 상태가 아니겠죠? 또한 매일 8시간 근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삶 역시 제가 생각하는 주도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인사고가라는 회사의 제도에 맞춰서 타인의 손끝에 자신의 운명을 올려놓아야 하고,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인 매년 화폐 가치가 실질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8%씩 상승하고 있는 살인적인 현 상황을 우리들 대부분의 연봉 인상률은 절대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현재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있는 노동소득과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년 8% 이상 오르면서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 구축 또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새로운 도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투자라는 사전적 의미인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든 걸 저는 투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만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린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대답까지 하고 이 목표를 위해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전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시공간의 자유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추가적인 질문은 이 투자가 나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는가? 이 투자가 나에게 공간의 자유를 주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매일 노동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투자입니까? 노동입니까? 매일 투자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화장실과 탕비실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투자를 하는 이유인 시공간의 자유를 얻겠다는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개념에 맞는 투자의 방법은 내가 투자의 결정을 내린 이후엔 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일이 없는 투자. 내가 특정 장소에 계속 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나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도 전혀 문제없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국장은 횡보하는 박스피라 살아남기 위해선 샀다 팔았다 해야 되고, 꼭 화폐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만 있어야 하고, 리스크 분산한다면서 달러 조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시공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투자의 이유를 정확히 도출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법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라는 저만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립하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을 복리라는 개념, 시간선호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시간이 아닌 매매의 타이밍으로 덜어내는 트레이더의 마인드로 행동하면서 본인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투자의 방식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답을 도출하고 장기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방법을 계속 익히고 체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인드셋을 하고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면서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에 모여서 함께 이 영상을 봐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장기 투자의 불모지에서 장기 투자는 투자의 고전이나 나오는 재미없고 지루한 옛날 투자라는 생각에 쩔어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는 이곳에서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라는 걸 이해하신 현명한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영상을 보고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계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법정화폐의 세상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 수량이 제한적이었던 금을 화폐로 사용했던 금본위제와 달리 각국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정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화폐를 더 찍어내고,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건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고 편리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국민들을 압박해서 세금을 더 걷거나 강제로 빼앗아가지 않아도 국민들의 돈을 야금야금 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젖어 있는 정치인과 국민들은 매년 화폐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며 생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완만한 물가 상승은 모든 재화의 가격을 조금씩 올려주고, 이에 따라서 인건비, 즉 자신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적당선이라는 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찍어내고 절제할 거라고 믿고, 국민들도 정부에서 돈줄 조여서 시중에 풀린 돈을 쫙 빨아들이면 설령 자신의 자산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 많이 풀린 돈은 이참에 많이 회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냐는 겁니다. 아니죠. 자기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자신의 표와 인기가 계속 떨어지는 행위를 이기적인 인간인 우리가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폐 발행량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왜? 그동안 누적된 통화량 자체의 사이즈가 증가했으니까 추가로 발행하는 통화량 역시 전체 사이즈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정책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마약 환자가 처음엔 소량의 마약만으로도 만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고 많은 양의 약물이 있어야만 만족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특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장기 투자 마인드로 이 상황을 판단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흔해지는 종이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은데 개수가 한정된 희소한 자산,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눈에 보이거나 광고에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서 순전히 자신의 관심으로만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유명 인사가 하는 몇몇 이야기로만 비트코인을 판단하고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비트코인이랑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터키에서 느끼는 비트코인에 대한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거나 후진국인 나라의 얘기들은 다 빼고 전 세계 자산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왜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비트코인 관련 공약들을 서로 얘기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대선이라면 그 공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이 엄청 황당해하겠죠?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당 대권 후보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공약을 만들고 계속 언급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표가 된다. 즉, 비트코이너들의 숫자가 표로 연결될 만한 의미 있는 숫자의 이익 집단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런 현상은 지난 대선에서만 그럴까요? 주지사 선거는요, 상하의원 선거는요, 다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은 비트코인 역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 내에서의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가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까지 앞장서서 비트코인 ETF를 홍보하고 비트코인을 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이 현상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으로 돈이 된다, 수요가 있다라는 상업적 판단이 이미 월가에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정치인들에게 표에도 영향을 주고 월가의 자본가들의 돈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내가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한다고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억압하고 월가에서 비트코인 상품을 안 만들겠냐는 겁니다. 아니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각 잡고 제대로 공부해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이야말로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주식보다 훨씬 더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특성들을 가장 정확히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기의 순간이 오든 경제가 붕괴되는 국가 부도의 순간이 오든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이 모든 극단적 상황에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가치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 영상들과 비트코인 관련 핵심 영상들을 통합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비트코인은
열심히 책 읽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혼자만 조용히 프라이버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트코인 컨퍼런스나 미더에 참석하기를 꺼렸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처음 용기를 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공부하고 자극받아 보면서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말하듯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이진법이나 십진법 수학, 영어나 한글이라는 문자와 언어처럼 또는 인터넷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융과 관련돼서 함께 사용하는 화폐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화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그들의 생각을 듣고 토론하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고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키고 보유하고 늘려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현재는 오픈 팟캐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이너 분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고 가끔씩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도 구독자님들과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비트코인 행사의 유형 중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는 작년까지는 스펙터님과 켈빈님 그리고 미니님이 함께 주최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비트코인 미니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행사였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컨퍼런스죠. 저도 작년에 행사에 몇몇 유튜버분들과 함께 유튜버 존도 꾸미고 강연자들의 연설도 듣고 다양한 주제의 강의 세션들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이틀간 800여 명이 참석했던 규모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스펙터님과 켈빈님이 주최 및 주관을 하시면서 명칭을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로 바꿨고 아마 주최 측 예상으로 올해는 약 2,0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이 이미 오프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국내의 유명 연사들의 생각을 듣고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와 라이트닝 마켓까지 경험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화폐 프로토콜인지 직접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행사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 코엑스와 명동에서 진행되는데요. 연사분들만 40여 명이 되게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해외 커뮤니티 빌더, 서비스 개발자, 비트코인 코어와 레이어2 개발자들이고 중간중간 세무사님과 회계사님들도 스피칭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미국 인권단체에서도 다시 참여해 주셨고 전세계의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닝 지갑인 월렛 오브 사토시의 대표님이 직원들을 싹 다 데리고 작년에 이어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혼자 오셨었거든요. 근데 행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뒤풀이에 치킨의 소매까지 제대로 말아들여서 완전 마음에 드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펀딩을 해주는 오픈사츠에서도 다시 방문한다고 하고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암호학 전문가들이나 국내 비트코인 기업의 대표자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올해는 연사로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행사 주최 측이랑 얘기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특별히 아주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따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 사이트를 클릭해서 가시면 우측 상단에 티켓란이 있습니다. 거길 클릭해서 들어가면 티켓 종류가 나와요. 일단 학생분들이라면 무료니까 편하게 빨리빨리 신청하시고요. 일반인분들이라면 총 3가지 종류의 티켓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연설 무대에서 가까워질수록 티켓 가격이 비싸지는데요. VIP는 이거는 조금 너무 그죠? 엄청 비싸니까 일단 빼고 프리미엄과 제너럴 티켓을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15% 할인된 가격으로 딱 100장씩만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선착순이니까요. 다 떨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세요. 나중에 연말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러다가 할인 이벤트 다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할인받는 방법은 원하는 티켓을 일단 선택하시고요.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좌석 위치를 선택하는 구조예요. 콘서트 예매해 보시면 아시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 원하는 자석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할 거냐, 그래서 연사자들이랑 참여자들이랑 교류까지 할 거냐, 요거를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고민해 보시고요. 하고 싶다 싶으면 옵션 선택 후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디스카운트 코드에 리스펙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리스펙이요. 화면에 보이시죠? 그럼 15% 할인이 바로 적용됩니다. 꼭 코드를 입력하셔서 티켓이 마감되기 전에 미리미리 컨퍼런스 티켓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분 전쟁입니다. 그럼 올해 말인 11월 7일과 8일 이때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과 대중들의 인식, 언론의 인식은 어떤 상태일지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저는 많은 분들과 코엑스에서 만나서 함께 소통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과 철학, 위대한 자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추천하고 제안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주변에서 접한 사람들이 뭐라도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 집중해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가격이 올라서 그들이 가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투자 방식이고 이게 찐이다 라고 생각되는 투자 자산이나 투자법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생각하는 친한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경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끝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투자법이나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설득하셨습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엄청나게 관심 보이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던가요? 아이고,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세상 다 아는 척이야.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네 맘대로 다 될 것 같지? 그렇게 간단하면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살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득은커녕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걱정하거나 호통치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고 있다가 같이 열받아서 언성 높아지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장기적 우상향 구조도 아니고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된 자산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일류 기업도 아니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한 자산도 아닌데 그냥 엄한 누군가를 정신나간 집단이나 단체를 믿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 주변엔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인들의 행동이 그리고 그들의 우려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런 황당한 투자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투자 의견이 상대방에게 철저히 무시됐거나 외면받았다면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대방의 눈에 여러분은 그 분야의 권위자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성공 사례도 없어서 믿음이 안 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열심히 그 내용을 설명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겠죠? 만약 그게 취미나 운동, 사회 현상들에 대한 거라면 그나마 그러려니 할 텐데 만약 예민한 돈과 관련된 투자 쪽의 내용이라면 평소에 투자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건 자신의 논리력이 떨어지거나 상대방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과 철학, 위대한 자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추천하고 제안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주변에서 접한 사람들이 뭐라도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 집중해 줄 겁니다. 물론 내가 투자의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티 안 내고 그랜트 카돈이 말한 것처럼 거지처럼 살면서 투자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정말 친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나 투자의 성과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스몰 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그게 중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낸 걸 옆에서 쭉 지켜봤다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제서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게 현실이니까요. 자, 자신의 투자 의견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했거나 철저히 외면받았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에 반응합니다. 사실 그 증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자산에 여러분은 언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거의 대부분 상승장에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2008년도 초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수년간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고, 부동산의 상승 흐름이 감지됐던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17년에 첫 번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었고, 2020년 크리스마스 본격적인 비트코인 불장이 발동을 걸던 그 시점에 첫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제 투자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대부분은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너도 나도 그 자산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어느새 나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공부하면서 어느새 그 자산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그 자산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고 착각하면서 그걸 알아본 자신의 인사이트가 놀라기까지 한다면서 이 놀랍고 위대한 발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런 자신의 행동 역시 그 저변에는 상승장에 만들어진 노이즈와 가격에 노출돼서 반응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인사이트와 내실, 내공이 쌓이는 시기는 가격에 반응하던 자신의 도마뱀의 뇌가 식고 주변의 노이즈가 모두 사라지고 그 반응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떠난 하락장에도 계속 그 자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하나씩 그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궁금증을 알아가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세계에서 가격에 반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시장의 하락기에 관련 투자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건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인 겁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의 성공 투자 경험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철저하게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가격이 올라서 그들이 가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반응해서 그제서야 찾아와서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고,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면 초집중해서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그 자산을 처음 접하게 되고 매력적인 가격의 구간이 다 지난 다음이겠지만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들도 가격에 반응해서 장기적 우상향 자산의 고점에 들어왔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갔다면 또 다른 누군가 역시 가격에 반응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입문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면서 진짜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내는 게 안타까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해줘도 순간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 지키지 못하고 토해내거나 금방 익절이라면서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곳에서 우리가 쓰고 날린 시간과 돈으로 결국 올바른 방향을 세팅했다면 그 결과를 누군가 따라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결과물만 쏙쏙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 역시 중간에 샛길로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공포에 도망가는 경험을 결국엔 시간차를 두고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무언가를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인 권위에 의존하는 습성과 가격에 반응하는 도마뱀의 뇌를 설명드리면서 그 결론으로 일단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한다, 일단 가격이 올라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주변에 이런저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멘토이자 8천억 자산가인 그랜트 카돈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자신의 투자 규모와 포포를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투자하면서 거지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결과가 나오고 자신이 생각한 1차 목표, 2차 목표의 단계가 오면 그때 가서 주변에 얘기해보세요. 그럼 아마 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엄청난 집중도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 맞춰서 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럼 투자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답답할 수 있죠.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랑 트위터에 글을 쓰고 제 의견을 설명하다가 현재는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신뢰도도 제로고, 그래서 처음엔 그 누구도 내 의견에 쉽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만을 판단해서 받아들여주는 분들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견에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투자를 이어가면서 다양한 의견이 섞이고 발전하고, 투자의 위기 순간이나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을 이겨내면서 장기 투자의 여정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은근 슬쩍 주변인들에게 올바른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도 그때는 엄청나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까지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얘기하면서 다툼으로 마상 입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본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장기 투자자로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그때를 기다리자고요. 우리가 아끼는 주변 사람 모두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